인물중심, 기업분석, CEO 톡톡. 안녕하십니까, 곽보현입니다. 오늘은 농협중앙회장에 취임한 지 어느덧 100여일이 넘는 이성희 농협중앙회 회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농가 인구수는 224만 명이 넘고 전체 인구의 4.3%에 이릅니다. 선진국이 보통 농가 인구수가 한 1%가 채 안 된다는 것을 보면 아직도 굉장히 농가 인구수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조합원 수만 213만 명이 넘고 조합 수가 1118곳이 넘는 대규모 조직 농협, 이 농협을 이끌고 있는 이성희 회장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는 농가 소득 증대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성희 회장, 나아가 농협의 수건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농가 소득 증대 방안에 대해서 비즈니스 포스트의 김남현 기자와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즈니스 포스트 김남현 기자입니다. 네, 김 기자.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경제의 모든 분야가 다 어려운 건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나 특히 농업 분야는 일반 농업뿐만 아니라 화훼농거나 그 밖에 여러 농업 분야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이렇게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우선 코로나19 이후에 농업 분야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이것부터 좀 짚어주시죠. 먼저 농업 분야의 피해 상황을 살펴보면은 2월 들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개학이 연기됐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않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급식이 중단됐고 학교 급식에 농산물을 납품하던 농가의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계약 재배를 통해 농산물을 납품하면서 출하 시기를 맞춰왔는데 계약이 연기되면서 장기간 보존이 어려운 농산물을 폐기 처분하는 사례가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 보면 전국의 초중고 학교 수가 지금 1만여 곳이 넘거든요. 그러면 이런 급식과 관련된 그런 농가의 생태계 굉장히 타격이 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다시 이제 계약이 등교가 좀 시작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지만 아직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동안 입은 피해도 막대하기 때문에 어떻게 복원할지 사실 좀 저희들이 걱정이 됩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 시즌이 또 졸업 시즌이었거든요. 근데 졸업이 연기되거나 취소되거나 축소되거나 이런 일들이 있어서 화훼농가도 굉장히 직격탄을 맞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긴 좀 피해가 어떤가요? 화훼농가는 연간 수익의 약 40%가량을 2월 졸업 시즌 이때 올리는데 코로나19 확산기와 졸업 시즌이 겹치면서 화훼농가의 피해가 컸습니다. 여기에 결혼식 등 각종 행사가 취소되기도 했었고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잠시나마 판매가 회복되는 듯 싶었으나 이태원 클럽 사태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면서 꽃소비가 또다시 위축돼 화훼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성희 회장이 농협회장에 오르자마자 코로나19로 좋지 않은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이 회장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게 보면은 이제 코로나19로 농업계 전반이 큰 피해를 입었다. 정말 어려움에 빠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전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가 소득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 넘게 줄어서 전국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농협에서 수건 사업이다라고 이렇게 열심히 외쳤던 농가 소득 5천만 원 달성 이게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농가 소득 증대는 농협과 농업계의 수건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김병헌 전 회장은 농가소득 5천만 원 달성을 최대 과제로 삼아서 추진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 농가소득 5천만 원 공약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005년 농가소득이 3천만 원대에 오른 이래 13년이 지난 2018년 4천만 원대를 돌파하면서 농가소득 증대 방안이 가시적 성과를 보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농가부채가 2017년 2,637만 원에서 2018년 3,326만 원으로 급증하면서 소득과 부채가 함께 올라 농가 소득이 실질적으로 오르지 않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심각한데 이제 또 거기에 농가의 빈부격차도 굉장히 심각하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보면 이제 2018년 농가 상위에 이제 20%의 소득이 1억 309만 원 이렇게 나왔는데 하위 20%에 되는 연간 소득이 928만 원 나오고 있습니다. 무려 이제 11배가 넘는 차이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이 좀 필요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성희 회장이 새롭게 추진하는 농가소득 증대 방안으로 농민수당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농업인 퇴직연금 도입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농업인 월급제 확대 뭐 이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떤가요? 농업인 월급제는 지역 농업이 소매대금을 농민에게 선 지급한 다음 수확 후 그 돈을 상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때 지자체가 그 대출 이자를 지원을 해가지고 농업인의 대출 비용을 감소하는 제도인데요. 쉽게 말하면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저금리 대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농협은 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 경영을 통해 농가의 경영 안정성 확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농업인 월급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좀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월급이라는 명목으로 돈은 농민들이 받죠. 근데 이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사실 수확기에 받을 그 돈을 미리 나누어서 달달이 주는 이런 돈이거든요. 근데 농산물 가격이 떨어지면은 그때 가서는 이 돈을 갚아야 되니까 그냥 빚을 떠안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너무나 이런 그 제도들이 벼 중심으로만 이루어져서 다른 농산물에는 혜택이 없다. 뭐 이런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 어떤 좀 구체적인 개선 방안들이 좀 나오고 있나요? 농협은 농업인 월급제 적용 품목을 벼 중심에서 원예, 과수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재정 상황을 고려해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의 예산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 개선과 예산 확충을 지속적으로 건의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구체적 시행 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농업인 월급제가 이성희 회장의 핵심 공약인 만큼 조만간 밑그림이 그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농업인 월급제뿐만 아니라 농민 수당이나 또 농업인 퇴직금 이런 거 모두 사실 다 돈이 들어가는 그런 문제거든요. 근데 이거를 농협의 자체 자금만으로서 추진할 수 있을까? 이건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은 결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이 부분은? 네, 이 사업에 들어가는 재원이 막대한 만큼 농협 단독으로는 절대 추진하기가 힘든 면이 사실입니다. 특히 지자체 재원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설득을 위해서 이성희 회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여기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저희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라서 농가의 그런 어려움을 좀 살펴보고 또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서 이성희 회장이 어떠한 공약을 내놓고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이런 점을 좀 살펴봤습니다. 사실 그 이성희 회장은 회장에 오르자마자 코로나19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위기 상황을 맞았습니다. 또 그리고 이것을 극복해내야만 하는 이런 시험대에 오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서 농업인 월급제들 이런 것들을 내세우고 있지만 농협 자체 자금만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시간에는 농협의 또 다른 주요한 그 과제인 농협 중앙회장의 선거, 직선제로의 전환, 그리고 이성희 회장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농협의 구조 개혁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CEO 톡톡 이야기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